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이제 7주차 목요일이고 우리 지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수업 중간고사는 우리 기말 안 보긴 하는데 우리 수업 중간고사는 9주차 목요일, 그러니까 이 시간대죠. 여기서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음 주 한 주 남겨놓은 상태고 거기까지 진행하면 딱 깔끔하게 아침에 사과 7개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9주차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소위 족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제가 냈었던 문제지 .pdf 파일들 다 모아갖고 압축해서 지금 업로드해 놨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평가 방법 이랍시고 원래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야 올려놓고 앉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중간고사 출제 및 진행 방침 안내 해가지고 안내문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9주차 목요일 날 시험 보는 게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미리 8주차 이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그 친구들만 조금 약간의 페널티를 받고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게,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은 9주차 목요일에 보는데 그 친구만 조금 일찍 시험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절충안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 있으면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 관련해서는 뭐 출석은 우리 이전에 진행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갈게요. 그냥 우리 수업 시간 예를 들어 11시부터 13시까지다라면 그 13시 땡 치기 전에 여기 와가지고 숫자를 입력하시면 출석으로 간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아마도 여기에 없을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결석이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은 지각이 존재하지 않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거 외에도 뭐 아프거나 뭐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출석으로 간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는 2교시로 나눠서 볼 거예요. 1교시랑 2교시로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총 러닝 타임은 2시간이 될 것 같아요. 1교시 이론 시험은 이제 뭐 족보 까보면 다들 1교시, 2교시로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냐를 노말한 객관식, 주관식 등등 시험으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수업 자료라든가 열어보시면 어딘가 슬라이드 한 군데라든가 최소 한 군데에는 그 문제와 관련한 완벽한 정답이 적혀 있는 슬라이드가 보일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슬라이드 내용 안에서 수업 자료 내용 안에서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평소에는 그냥 대충 혼용해 가면서 적었던 단어들을 1교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현재 이 문항의 목표에 맞는 알맞은 단어를 꼭 적으세요와 같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는 대충 불러도 크게 상관없었다 하더라도 시험 답을 적을 때는 꼭 구분해서 목표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프로그래밍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내 파이썬 프로그램 내지는 내 파이썬 수식 내지 문장 내지 함수 정의에다가 집어넣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렇긴 한데 여전히 필기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펜을 들고 와서 직접 또박또박 파이썬 수식 등등을 한 글자씩 적어서 제출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수업에서 지금 키보드를 써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저 2교시 시험 때는 여러분이 펜을 써서 알파벳을 적어야 된다는 걸 감안해서 평소보다는 당연히 쉽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과제라든가 하는 거에 비하면요. 아무튼 간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렇게 작성해서 낸 여러분의 답안,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를 제가 직접 컴퓨터 켜고 아이들 켠 다음에 키보드 쳐서 입력해서 마지막에 F5 눌렀을 때 목표대로 동작하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집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if문 첫 줄 적을 때 콜론을 빼먹었다든가 하면 콜론을 부착을 하고 수수료를 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코드가 아무튼 돌아는 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미리 표를 마련해 두고 견적서를 마련해 두고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결과 목표를 달성했다 또는 일부를 달성했다 하면 이제 점수를 가져가시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 점수 규칙을 마련할 거고 다양한 힌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험 범위 슬라이드 잘 봐주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상이라든가 예시 코드들은 일단은
슬라이드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목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족보니까 9주차, 8주차에 시험 보는 반도 있어요. 옆반 파이썬 수업은 8주차 화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9주차 월요일, 9주차 화요일 수업에서 진행했었던 그때 사용했었던 문제지도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뭐 안드로이드 수업이나 C 수업이긴 하지만 아무튼 족보를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걔네들이랑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업 시험지랑은 1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점은 1교시 같은 경우는 그 슬라이드에 명백히 답이 있는 내용에서 최소 80%를 낼 겁니다. 50점 만점이니까 40점은 최소 슬라이드에 답이 적혀 있는 문제로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최대 20%는 영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로만 뭔가 씹으렸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예시 코드에 몰래 들어있었던 그런 내용들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슬라이드만 보고 뭐 과제에 우리 게임 함수정의 뭐 적었었지 그런 거는 그냥 손절하지는 마시고 살짝 구경은 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한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 내지는 문장 적어보세요가 30%, 그 다음에 함수 정의, 무슨 목표 달성하기 위한 함수 정의 적어보세요가 4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y 파일 전체 내용 한번 구성해보세요가 30%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 잘 못하면 계속 회방을 놓잖아요.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중간고사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이런 모눈종이 같은 느낌으로 답안 적는 칸을 마련해서 인쇄를 해서 제가 들고 올 겁니다. 여러분이 저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x는 3 같은 걸 적고 싶었다 칩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제 끄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요 각각의 자리에다가 예를 들면 if문을 적고 싶다 어쩌고 저쩌고 콜론 적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들여쓰기를 해서 이런 느낌으로 각각의 자리에 또박또박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50분 안에 여러분이 답을 내실 수 있도록 난이도를 맞춰갖고 출제할 겁니다. 따라서 아이 뭐 모눈종이 이거 뭐지? 아이 배경 참 예쁘게 꾸며 놓으셨네 하면서 대충대충 적으시면 당연히 감점을 해서 밸런스를 맞출 예정이에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일단 시험 관련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거 지금 저 대충대충만 얘기했으니까 꼭 다시 구경해 보세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 미적 시험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입니까? 아니면 목요일이고 아마 수업 시간이 아니라 생 아침이나 생 저녁이겠죠? 통합 시험이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다음 주 8주차는 여러분 다른 과목들 중간고사 공부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진도는 나가요. 마지막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게요. 중간고사 특집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목요일 날 수업, 금요일 날 수업 오지 않고 미적 시험이라든가에 열중하시면 될 것 같고 중도 자리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뭐 나는 사실 고학년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뭐 별일 없으면 출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네. 이거 배우시면은 신텍스나 그런 거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죠? 1교시는 아마 그런 걸 묻지 않을 거예요. 2교시는 그런 걸 마음대로 써도 돼요. 수업에서 안 배운 걸 써도 됩니다. 아무튼 F5 눌렀을 때 목표 달성하면 성공이에요. 그렇긴 한데 막 2교시를 막 휘황찬란하게 풀기 위해 지금 막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티스토리라든가 검색하진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수업 안에서 등장했던 그런 수식 적는 방법, 문장 적는 방법만으로도 50분 안에 전부 다 맞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예정이에요.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1학년 수업이니까 약간 미리 안내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시험을 출제할 때 예쁜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 걸 목표로 출제를 합니다. 평균이 50이 나오면 저의 승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평균이 50.0이 떴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완벽히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한 거예요. 또는
만약에 평균이 50보다 높다, 예를 들면 75점 이러고 앉았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의 패배가 됩니다. 반대로 평균이 예를 들면 40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제가 제 목표대로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하는데 실패한 거기 때문에 역시나 저의 패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승리하기 위해 정확히 평균 50점 0을 찍기 위해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따라서 1교시, 2교시 시험 다 보면 나라 이름 표정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80점밖에 못 맞겠네. 잘 하신 거예요. 그거를 꼭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수업들에서는 보통은 이제 평균 높으면 60점대, 낮아도 그래도 한 50점 몇 대 정도 이런 식으로 평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항상 저는 50점 0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막 드랍하지 마시고 10주차 이후에 게임 만들 거니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특별히 없으시면 우리 그 평가 방법도 살짝 심심할 때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7주차 자리에는 지금 앞에다 이제 띄워놓고 구경할 슬라이드 .pdf 파일이랑, 그 다음에 아마도 우리는 금요일 날 할 것 같아요. 우리 7주차 자료 마지막에 살짝 현장 학습해볼 만한, 구경해볼 만한 예시 압축 파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과제 넘버2 해갖고 압축 파일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일단 과제 넘버2 제출 기한은 10주차 수업 시간, 우리는 목금반이니까 10주차 금요일 밤까지로 일단 잡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 과제 넘버2 설명을 우리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제가 저거 지난 학기 걸 똑같이 지금 재탕을 해서 출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학기 때 따로 찍어둔, 그때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코로나가 걸려갖고 집에서 저 과제 넘버2 설명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간에 그거를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소개를 해서 스타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중간고사 다음 주 금요일까지긴 한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험 복습 같은 느낌으로, 시험 내용 복습 같은 느낌이 될 테니까 미리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출제를 할 겁니다. 이거 제출하는 칸은 금요일 날 마련해서 올려둘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할 건데, 자, 아직 출석 못 찍었다 있으면 지금 찍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전에 살짝 등장했던 내용 다시 한번 끌고 와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함수에 중점을 맞춰서, 함수 얘기에 중점을 맞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이름 얘기에 중점을 맞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우리 지금 살짝 그려놓고 말았던 우리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 나누는 지도를 좀 더 정밀하게 그려보는 게 가능해요.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공창컴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울 만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주파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마침표 찍어놓고 중간고사 한번 시원하게 보고, 그 이후에는 좀 여유롭게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드는 절차에 돌입할 것 같아요. 그때쯤 가면 이제 선선해질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친구랑 나들이를 간다든가 하는 걸 꿈꾸면서 수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덱스 얘기로 4시간을 꽉 채워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 그래서 줄줄이 칸들 내지는 값들을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일단 존재한다 치고, 예를 들면 str 형식이 있을 수 있죠. HELLO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칸을 id 값을 갖고 조회를 해서 살펴봤더니 진짜 메모리 위에 68656566F에 해당하는 HELLO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순서대로 박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여기에는 지금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id str 값도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라는 그 길이에 해당하는 정보도 str 한 칸에 오롯이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이 존재할 때 그 5글자 중에 5값들 중에 지금 내가 원하는 값 하나를 여러분이 꺼내와서 쓰고 싶을 때 여러분은 그 칸에 대한, 그 값에 대한 인덱스 값을 활용해서 지금 맨 앞에 있는 거 들고 왔으면 좋겠네 할 때는 컴퓨터 동네에서는 대괄호 0을 하면 됩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0번째 칸, 1번째 칸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2 영상으로 보기로 했고, 아마도 영상 보고 온 친구가 거의 없으리라고 전 예상하고 있으니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HLLO
하면 HL로 5글자잖아요. 여기서 내가 여러 글자들 중에 0번째 글자 하나만 지금 꺼내와서 쓰고 싶다라면 대괄호 0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괄호 예를 들면 0, 1, 2, 3, 4까지 쓸 수 있는 거죠. 4 하면 마지막 글자에 해당하는 알파벳 소문자 O를 가져올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여러 개를 총체적으로 하나의 값으로 간주해서 다룰 수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STR 형식 값 다룰 때 늘 그래왔습니다. 예를 들면 몇 살 차이 납니다 할 때도 덧셈식을 구성했어요. 덧셈식을 구성할 때 좌한 글자들 통째로 들고 오고 우한 글자들 통째로 들고 와서 걔네 둘을 붙이기를 해서 훨씬 더 큰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STR 형식 값 하나를 하나의 유닛으로 간주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걔네들은 전부 다 여러 글자들이 지금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 내가 정확히 하나만 들고 와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를 내가 골라서 들고 올 수 있다는 건 여러 값들을 순서대로 꺼내갖고 쓸 수 있다 등등이랑도 연결된다 보시면 돼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의외로 이 하나에 집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우리 수식 생각해 봅시다.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대괄호 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이 친구도 역시나 5가지 경우의 수, 우리가 지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5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 정확히 하나에 해당하는 알파벳 HELLO 중에 정확히 뭐 하나를 가져올 거냐를 결정지어서 계산하면 진짜로 그 한 글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의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지상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STR 형식 같은 경우는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이에요. 일단은 그걸 이제 일종의 카테고리 분류를 해서 우리 이전에 배웠던 파이썬 동네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형식 4가지가 있었는데 불, 인트, 플롯, str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int 더하기 플롯 같은 건 편하게 해줬었어요. 근데 int 더하기 str 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났어요. int 더하기 str 안 시켜준대요. int 곱하기 str은 되는데 아무튼 간에 불 형식이랑 int 형식이랑 플롯 형식은 숫자 형식의 일종으로서 서로 카테고리가 잡혀 있어요. 동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숫자 형식 값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int 더하기 플롯 하면 플롯이 일종의 우성 같은 느낌이 돼서 플롯 덧셈을 하게 되고 불 더하기 int 같은 짓 하면 불 형식 값, true 또는 false에 대한 int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거랑 int 덧셈을 하는 식으로 숫자 형식 사이에는 서로 사칙 연산이 호환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str 형식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tr 형식은 숫자 형식의 일종은 아니고 대신에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퀀스 말 그대로 순차적인 거죠. 그 값들을 줄줄이 나열해서 다루는 바로 그런 형식들을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 형식이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우리 6-1 마지막쯤에 소개했었던 이런 글자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id 값을 나열해서 다루는 그런 형식을 리스트 형식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넘버즈는 이런 느낌으로 대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표현을 써서 수식을 적어서 계산하면 새로운 리스트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여기 같은 경우는 3칸짜리 리스트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0번째 칸에 id 3 담고 id 5 담고 id 7 담고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그럼 이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겠죠. 새로운 리스트 한 칸이 3칸짜리 리스트가 걔에 대한 id 값을 넘버스에 담았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넘버스하고 엔터 치면 3칸짜리 리스트입니다. 3, 5, 7 들어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중에 0번째 자리에 있는 id 값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와 같이 소개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퀀스 형식의 일종인 리스트 형식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요. 요것도 지금 같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while문 있었잖아요. 반복의 3단 콤보 있었잖아요. 이런 시퀀스 형식을 값을 다룰 때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하나를 꺼내온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꺼내와서 내가 뭔가 작업을 수행하고 싶다.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for문이라는 친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for 예를 들면 c in HELLO 한 다음에 예를 들면 print CU 같은 느낌 뭐라고 엔터를 2번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헬로 5글자짜리 str 형식 값 안에서 글자들을 하나씩 꺼내와요. 그 각각의 요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폼은 첫 줄에서 새로 도입한 이름 C에다가 담아줍니다. 이렇게 담는데 성공할 때마다 이 폼문의 내용물을 한 번씩 실행해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담겨 있는 그 글자를 바로 프린트하겠어. 딴 건 안 해도 돼.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폼문 내용물을 구성한 거예요. 따라서 맨 처음에는 H를 C에다가 담고 그다음에 E를 C에다가 담고 마지막에 O를 C에다가 담을 거예요. 그때마다 프린트를 해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5글자가 그냥 프린트 호출시 그냥 적은 거니까 엔터 쳐가면서 한 글자씩 출력되는 걸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C하고 엔터 치면 거기는 마지막에 담은 O가 여전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지금 하나를 꺼내오는 수식을 적어야 된다는 상황에선 대괄호 연산자를 섞어서 쓰면 돼요. 그리고 그 여러 개가 담겨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을 동등한 느낌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다만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오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런 문장, 반복 흐름을 집어넣기 위한 포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막 반복의 3단 콤보 그런 거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5라는 그런 리터럴 같은 거 적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폼은 첫 줄에서 우리가 지정한 그 시퀀스 형식 값이 5글자짜리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5번 반복될 거예요. 그게 256글자다. 아니면 학교종 노래 전체 가사를 STR 형식 값 하나에 우겨 넣었다 하면은 그 가사 한국말 길이만큼 내용물을 반복 실행해 줄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용물이 0글자짜리면 이 포문 자체의 내용물 문장도 0번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2 영상 중요하니까 집에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자 시퀀스 형식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STR 형식, 그 다음에 리스트 형식 차이점을 우리가 세 가지로 대조를 해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STR 형식 같은 경우는 글자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입니다. 우리 실제로 확대해서 봤더니 HELL로 그 소위 문자표상의 ASCII 코드라고 부르죠. 그 숫자들이 예쁘게 5바이트만큼 나열되어 있는 걸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ID 값들을 쭉 나열해서 다루는 시퀀스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리스트 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 값을 3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 지금 과제 넘버1 할 때 일반적으로 초이스 0, 초이스 1, 초이스 2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른 이름 3개를 도입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초이스라는 이름에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이스는 3 엔터 치고 초이스는 5 하고 엔터 치면 원래 3 담았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아요. 물론 ID 3을 담았던 자리에 ID 5를 담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초이스 자리에는 3이 담겨 있거나 5가 담겨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담은 값만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값을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각각의 이름을 붙이기가 곤란한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기 시작해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100만 개를 입력받아야 된다. 그거 언제 할당 보면 100만 줄 적고 앉았습니까? 힘들어 죽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 형식을 도입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시퀀스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걔 길이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0번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초이스 0 값, 1번째 자리에 초이스 1 값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그냥 하나의 리스트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담아두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이름은 그냥 예를 들면 초이시즈라든가 복수형 붙여가지고 이름 하나만 해놓고 거기다 리스트 하나 담아놓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변수의 나열 같은 느낌으로 리스트 값을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파이썬 동네의 변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좁혀갖고 다시 한번 정립을 했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변수는 ID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넘버는 3 엔터 쳤을 때 절대로 넘버 자리에 인트 값 3 그 자체를 담지 않아요. 파이썬에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3은 메모리 위 완전히 다른 곳에 있고 그 넘버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칸에는 ID 3 값을 담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이름 사전이다 뭐다 얘기까지 지금 진행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시퀀스 형식,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는 형식인데 무슨 값들을 나열해서 다루는지가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식 적는 방법이 다릅니다. 계산하면 STR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여러분은 작은 따옴표를 써서 적을 수가 있어요. 큰 따옴표도 가능은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우리가 STR 리터럴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계산하면 새로운 리스트 형식 값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쓰는 게 아니라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안에다가 컴마 찍어가면서 0번째 칸에 뭐 담지 등등을 세부적으로 구성해서 수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얘는 리터럴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계산하면 리스트 하나 나오는 수식 여러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대충 수식 적는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 지금 넘버스 살아있겠지? 넘버스에 0번째 자리에 3 대신에 이제 3.000을 담겠다. 0001을 담겠다. 와 같은 식으로 할당문의 는 왼쪽 자리에 저 대괄호 수식을 집어넣는 게 가능해요. 지금 보면 넘버스의 0번째에다가 3.0001을 담겠다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넘버스하고 엔터 치면 원래 3이 담겨 있었던 ID 3 담겨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3.0001이 담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이게 가능해요. 일단 열심히 그러니까 일단 대충 리스트 뭐 예를 들면 100칸짜리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순서대로 0번째 칸, 1번째 칸 새로운 값들 담아가면서 전체 리스트를 적절한 값이 다 담겨 있게끔 꾸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str 형식은 이게 안 돼요. 예를 들면 hello 있잖아요. 4번째 칸을 5 대신에 예를 들면 느낌표 하나로 바꾸겠다 하면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str 형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수식 적어갖고 그거를 할당문의 는 왼쪽 자리에 적음으로써 구체적으로 여러 글자들, 나열해 있는 글자들 중에 일부 글자들만 바꿔서 다시 담는 행위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새로운 값 100만 개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변수 100만 개 도입한 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 말할 수 있어요. 각각의 칸을 독립적으로 내가 갖고 놀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str은 그게 안 돼요. 헬로면 헬로 딱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끝입니다. 걔는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헬 느낌표가 필요하다. 그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O 한 글자를 느낌표 한 글자로 바꾼다 등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살짝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은 저는 대충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6-2 영상 보고 9주차 목요일을 맞이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 지금 평균 50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 지금 예상은 아마도 9주차 수요일쯤 가야지 6-2 영상을 열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핸드폰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켜면 어떤 영상 현재 실시간 조회수가 지난 60분 동안 조회수가 몇 건인지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지금은 잠잠한 편이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되면 개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채널이 미어 터지기 시작해요. 아무튼 꼭 구경해보고 중간고사를 맞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해놨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덱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측면에서 또는 그런 데이터들 값들을 담아서 다루기 위한 형식 측면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확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항상 하나의 굴레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차원 더 확장을 진행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함수 얘기를 다시금 짚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제목은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으로 준비해놨고 그래서 이제 함수 자체는 우리 삼각형 그려본 적 있잖아요. 그 삼각형은 코드 영역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일단 데이터와 코드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나눠서 구경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고 코드 파트의 한가운데 있는 문장이야말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한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지금 좀 애매한 데이터와 코드 사이의 경계선에 일단 배치해 놓은 수식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함수라는 단어를 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함수는 문장들을 내용물로 갖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명백히 코드 파트가 맞아요. 아무튼 간에 그 친구를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데이터랑 코드를 연계해서 다루기 위한 시작점을 가져가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동네의 다양한 연산자들 아예 파이썬 홈페이지를 가서 파이썬 설명서를 열어서 파이썬 동네의 연산자 뭐가 있나를 직접 구경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파이썬의 연산자들로 구성한 큰 수식을 그러니까 파이썬 동네에도 저 연산자 내지는 수식과 관련한 다양한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이미 체득해 놓은 겁니다. 초중고 시절에 체득해 놓은 예를 들면
더하기랑 곱하기가 섞여 있으면 곱셈을 먼저 한다와 같은 규칙도 파이썬에 당연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파이썬에는 그거 말고도 다양한 연산자들 많잖아요. 우리 지금 대괄호 연산자 방금 소개했고 점 연산자도 구경해 본 적이 있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산자들로 구성한 큰 수식에 대한 짤막한 사실 하나를 구경해 놓고 오늘은 아마 집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함수 정의랑 함수 주식 관련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과제 넘버 2를 출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올라가 있는 예시 파일은 저 함수 정의와 함수 주식 얘기하는 금요일 날 마지막 타이밍에 여러분한테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제 넘버 2 설명을 우리 수업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2시간 풀강을 하는 건 그럼 개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오늘만 산다 같은 느낌으로 가급적 일찍 끝내고 금요일날 여유 시간이 된다면 과제 넘버 2 거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제 넘버 마감이 제 기억이 맞다면 모레죠. 10월 19일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제 넘버는 아직 못했다는 친구 봐드리기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내일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파이썬 동네에 있는 다양한 연산자들을 우리가 둘러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는 우리 3주차 때 튀어나온 친구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일단은 연산자는 여러분이 수식 적을 때 예를 들면 3 더하기 5 같은 느낌으로 작은 수식들 여러 개를 모아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큰 수식을 적을 수 있게 해주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그랬고 문장이야말로 내가 적는 거라 그랬어요. 연산자는 수식을 더 큰 수식을 적기 위해 도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연산자 또한 우리가 직접 적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덧셈을 해야 되는데 뺄셈을 하고 자빠져 있다. 아마도 여러분이 더하기 키를 눌렀어야 되는데 빼기 키를 눌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부호 얘기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값의 형식이었어요. 좌항, 우항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에 따라서 덧셈, 숫자 덧셈을 할 거냐, str 붙이기를 할 거냐 등등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렇게 연산자로 구성한 큰 수식의 계산 방법 내지는 계산 결과값, 심지어 그 값의 형식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 값의 형식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 더하기 5 하면 저거 뭐 나오겠어요? 좌항은 플롯 나올 것이고 우항은 인트 값 나올 겁니다. 따라서 플롯이 우성이기 때문에 3.0 더하기 5.0으로 간주해서 8.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 넣는 5 하면 뭐 나오겠어요? 얘는 지금 3이랑 5랑 동등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죠. 얘 같은 경우는 좌항, 우항이 다 인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불형식값 true 또는 false를 줍니다. 그래서 진 같은 경우는 false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인덱스 얘기할 때 일단은 우리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숫자다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전제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덱스 개념도 당연히 소수점 안 달린 숫자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요 수식 헬로 한 다음에 대괄호 수식을 구성할 거예요. 근데 계산하면 인덱스 값이 나올 법한 그 자리, 지금 대괄호 안에다가 계산하면 시퀀스 형식 값,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리터럴 지금 적어둔 거예요. 얘가 엔터 치면 우리한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지금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긴 지금 대괄호 수식을 적었고 이 대괄호 안에는 숫자 형식,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str을 밀어넣기 때문에 우리한테 꺼지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살짝 소개를 안 드리긴 했는데 6-2 영상에서 구경했던 거, 자 얘는 지금 0번째 하면 H 나오고 4번째 하면은 O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365번째 글자 하나 뽑아줘 하는 식으로 대괄호 수식을 적으면 이때는 완전히 새로운 오류 메시지인 인덱스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긴 지금 일단은 수식은 잘 적었어요. 뭐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래서 하려고 봤더니 메모리 딱 가서 봤더니 여기는 지금 5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365번째 글자 찾아갖고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65번째 글자를 가져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인덱스 값이 유효하지 않아서 지금 털렸습니다 라는 의미로 인덱스 에러라고 뱉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류 다양한 거 구경해 봤죠. 그래서 뭐 신텍스 에러, 그 다음에 0으로 나누기 오류 등등 구경을 해봤습니다. 네임 에러 구경해봤고요. 그 다음에 형식과 관련한 오류 구경해봤고 여기는 지금 인덱스 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새로운 오류가 튀어나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따라 결과값, 형식 등등 다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던 연산자를 우리가 그 실체를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홈페이지 열어보시면 지금 파이썬 3.13이 나왔는데 요거 열어보시면 3.12 최종 버전에 해당하는 현 시점의 최종 버전에 해당하는 3.12.7 설명서를 공식 문서를 열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긴 지금 다양한 세부 문서들이 있는데 그래서 3.12에 새로 나온 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랭귀지 레퍼런스라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를 소개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양한 단원들, 소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소개하겠대요. 그 다음에 렉시컬 어널리시스, 얘는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 무슨 글자들을 키보드로 쳐가면서 진행하냐, 코드를 작성하냐예요. 그래서 줄 열심히 엔터 키칩니다. 그 다음에 리터럴 적는 방법, 연산자 적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데이터 파트랑 관련된 설명을 합니다. 3단원이 데이터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4단원은 실행과 관련한, 따라서 우리 수업 컨벤션상으로는 코드 파트랑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이제 3-1 같은 데서 이제 칸을 어떻게 다루냐, 메모리 위에 어떤 식으로 값을 담냐 같은 얘기들을 하고 당연히 그 값의 형식까지 한꺼번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과 관련해서는 전체 파이썬 프로그램 어떻게 구성되냐 등등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중요한 임포트 문과 관련한 얘기가 지금 5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무슨 글자들을 어떻게 적어두면 그게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어떻게 간주되냐에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될 수식 적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게 6단원이에요. 그래서 엄청 다양한 수식 적는 방법이 존재하고 거기에 6-17 보시면 여기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이름의 오퍼레이터 프레시던스라는 이름의 소단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느낌의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일단 여러분 지금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에 펼쳐놓고 저랑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저걸 다 배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표 띄워놓은 다음에 슬라이드 내용으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방금 봤던 그 표 내용 지금 복붙해 왔어요. 지금 보시면 뭐 우리가 아는 연산자들도 있고 모르는 연산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뭐 and, or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등등등입니다. 해서 자, 지금 일단 대충 한가운데 층 정도의 더하기 연산자랑 곱하기 연산자, 그 다음에 더하기 옆에는 빼기가 있고 곱하기 옆에는 우리 나누기 퍼센트 막 그런 평소에 써본 적이 있는 사칙 연산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더하기 빼기가 아래층에 있고 그 바로 위층에 곱하기 나누기 등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동네에서랑 비슷하게 곱셈 먼저 규칙이 여기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표 자체가 일종의 그 화학 시간에 나오는 뭐 결합하려는 성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 전자를 쉽게 뺏기고 쉽게 산화되고 그렇지 않는 친구 뭐 그런 거 여러 번 구경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이 표의 위에 적혀 있는 연산자가 더 강한 잘 달라붙는 연산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한참 나중에나 달라붙기 시작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식 3-5 곱하기 8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5 곱하기 8을 먼저 해서 40이 나오고 거기다 3을 더해서 43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로 이 표를 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표에 따라서 연산자들 써서 큰 수식을 만들어 가면서 전체 수식을 구성하고 그걸 나중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현재로 쓴 더하기 연산자보다 곱하기 연산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곱하기 연산자가 이기기 때문에 곱셈을 먼저 하도록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지금 살짝 볼게요. 그런데 곱하기 연산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바로 위층을 보시면 웬걸 더하기 연산자가 더 위층에 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냥 더하기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더하기 x와 같은 느낌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더하기 연산자는 그 3-5 할 때 더하기가 아니라 플러스 3, 플러스 7 같은 느낌의
단항 더하기 연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 우리 몇 번 구경해 본 적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수식 넘버 바로 왼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넘버를 하면 부호를 바꾸는 수식이 됩니다. 단항 더하기 연산자는 부호를 바꾸지 않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수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깔맞춤을 위해서 준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들은 단항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식 더하기 5 곱하기 8 계산할 때는 곱셈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단항 덧셈 연산자를 먼저 붙여서 단항 덧셈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5 계산하면 5가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걸 뭘 먼저 붙이냐에 따라서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요 표에 의하면 지금 이항 연산자인 단항이 아닌 이항 연산자인 곱하기 연산자가 단항 더하기 연산자한테 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칙은 일단 어느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든 여러분이 나중에 뭐 매틀랩을 쓰시든 아니면 뭐 우리 윈도우 계산기 같은 것도 요즘 공학용 계산기 하면 수식 기능 제공하잖아요. 등등 C 동네라든가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에요. 곱셈을 먼저 시켜준다. 그 다음에 단항을 먼저 붙여준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참이랑 거짓을 다루는 연산자들끼리도 방금 본 거랑 유사한 규칙이 적용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이전에 소개를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not x는 예를 들면 true 하면 true잖아요. not true 하면 말 그대로 참거짓을 뒤집는 친구예요. 그래서 원래 true가 나왔다면 not 하면 false가 뜹니다. not false 하면 true가 뜰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이게 아마 미적 시간에도 기호가 나오죠. 증명 같은 거 할 때 약간 백이긴 한데 왼쪽에 살짝 밑으로 끊는 느낌이에요. 왼쪽인가 오른쪽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약간 삐침 같은 느낌으로 내리긋는 not 연산자 구경해 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and 연산자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그런 명제 논리라든가 그런 거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다면 있잖아요. 철수 그리고 영희가 범인이다와 같은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탐정입니다. 철수가 범인이 맞아요. 영희는 범인이 아닙니다. 할 때 내가 최종적으로 철수 그리고 영희는 범인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걔는 철수랑 영희 둘 다 범인일 때만 참인 명제가 될 테니까요.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면 true and true 하면 true가 뜨고 true and false 하면 false가 뜨고 false and false 하면 false가 뜰 겁니다. 물론 false and true 할 때도 false가 뜰 거고요. 그래서 둘 다 true일 때 좌항, 우항 계산 결과 값이 둘 다 true일 때만 최종적으로 true가 나오는 연산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or를 생각을 해봅시다. 철수 또는 영희가 범인이다 라는 명제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철수가 범인이 맞아요. 영희도 범인이 맞습니다. 이 사회는 글러먹었어요. 했을 때 철수 또는 영희가 범인이다라는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동네에서의 또는이랑 컴퓨터 동네 내지는 명제 논리에서의 또는이 살짝 의미가 달라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철수 또는 영희가 범인이다. 둘 다 범인일 때는 true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 or true 하면 true가 떠요. 물론 false 한쪽이 false라도 true가 뜨고 얘는 false or false일 때만 false가 뜨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 먹거나 아니면 우리 예를 들면 왕십리역 엔터식스에 가서 괜찮은 거 먹고 오자 라고 얘기를 할 때 또는이 들어갔잖아요. 둘 다 처먹는다라는 선택지를 일반적으로는 고르지 않아요. 학교 갈 때 어떻게 갈까? 버스 타고 가거나 또는 전철 타고 가. 둘 다 타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또는이다라면 한쪽만 true인 상황을 전제를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명제 논리상으로는 둘 다 true일 때도 이 또는에 해당하는 or 연산자는 true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표상으로 and 연산자랑 or 연산자는 and 연산자가 더 우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단항 not 연산자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1 곱하기 1 할 땐 1 뜨잖아요. 1 곱하기 0 하면 0 뜹니다. 그 다음에 0 곱하기 0 하면 0이 떠요. 그래서 and 연산자는 마치 곱셈 연산자처럼 생각해도 무방해요. 양쪽이 다 true일 때만
결과적으로 true가 나온다. 양쪽이 다 1일 때만 곱셈했을 때 1이 나오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5어 연산자 생각해 볼게요. 1 더하기 1 하면 2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0은 아니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0 하거나 그럼 1 나올 것이고 얘는 0 더하기 0 할 때만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nt 한 다음에 true 하면 얘가 1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은 거예요. false는 0이 뜰 겁니다. 그래서 true를 1로 간주하고 false를 0으로 간주하면 and 연산자는 마치 곱셈인 것처럼 작업을 수행해요. or 연산자는 마치 덧셈인 것처럼 작업을 수행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표상으로 and 연산자가 곱셈 연산자 취급을 받아서 2항 and 연산자가 2항 or 연산자보다 살짝 위층에 앉아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셈 먼저 규칙이 여기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살짝 위층을 보시면 비트와이즈 어쩌고 저쩌고라고 소개를 해놓은 것에도 뭔가 and, or,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살짝 설명했던 그 1호선 또는 4호선 타면 된다 할 때 그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또는 둘 다 탄다. 그러니까 둘 다 true면 결과적으로 false가 나오는 거를 exclusive or, 줄여서 XOR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비트 어쩌고 저쩌고 연산자들에 대해서도 단항 먼저 곱셈 먼저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방금 살짝 설명했던 거 포함해서 그 일반적인 사칙 연산 등등 수행하는 산술 연산자, 아리스머틱 오퍼레이터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트 어쩌고 잘은 모르겠지만 비트 연산자, 그 다음에 참 거짓을 논하기 위한 논리 연산자, 요 세 그룹은 일반적으로 요 산술 비트 논리 순서대로 강약이 결정되도록 파이썬도 그렇고 C 동네도 그렇고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약간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하게 지원합니다. 자, 물론 이제 단항 비트 연산자라서 2항 산술 연산자를 이긴다던가 하는 예외도 있기는 하니까 이걸 막 굳이 막 철석같이 믿거나 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 헷갈려서 파이썬 어떻게 써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표의 가장 위층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사이에 수식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괄호 연산자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층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적 시간이라든가 초중고 수학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괄호를 쳐서 요 안에 있는 거 먼저 해야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게 가능해요. 파이썬 동네도 당연히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평소처럼 생각하면서 쓰셔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 위층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엄청 커다란 수식입니다 라고 괄호로 구분하기 때문에 다른 연산자들이랑 섞여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 연산자니 대괄호 연산자니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 df 펑크 한다, 아니 이거 하지 말고 뭐 인풋을 해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괄호 열고 닫고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기 위해 괄호 열고 닫고를 써서 전체 큰 수식을 구성했어요. 지금 얘는 마치 2항 연산자인 것처럼 현재 연출이 돼 있습니다. 좌항이 인풋이고 우항이 안녕 두 글자짜리 리터럴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둘 중에 좌항과 우항 중에 명백히 한쪽이 메인이고 주어에 해당하는 거고 다른 애들은 얘를 뭐 보어 내지는 목적어 서브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명백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가 꽤 높이 잡혀 있는, 지금은 항이 두 개가 있지만 마치 인풋이 주어인 준단항 연산자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진행하셔도 돼요. 다른 예시를 본다면 예를 들면 타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타임.슬립이라고 점도 연산자입니다. 왜냐? 수식 적는데 우리가 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타임.슬립 같은 경우도 얘도 명백히 주어는 좌항이에요. 내가 타임의 기능들 중에 슬립을 찾겠다기 때문에 슬립이라는 이름은 타임 뒤에 따라오는 타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서브입니다. 그래서 얘도 준단항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방금 봤었던 이것도 넘버즈 안에 있는 여러 개 중에 0번째 걸 꺼내겠다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넘버즈가 주어인 준단항 연산자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파이썬 동네에선 예를 들면 뭐 x는 3 해볼게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3이잖아. 3에 3승하면 뭐 나옵니까? 27 나오는 거죠. x는 2 해볼게요. x에 뭐 예를 들면 8 하면 2에 8승이니까 256 나오고 그 다음에 64 하면 64? 이건 너무 많다.
16 해볼게요. 하면은 2의 16승이니까 여러분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 65,53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의 10승 하면 1024가 나오고 2의 20승 하면 이제 어쩌면 얘도 들어봤을 수 있는 148,576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소위 자승을 하기 위한, 제곱을 하기 위한 연산자도 담겨 있습니다. 얘도 마치 이항 연산자긴 한데 우리 항상 x 한 다음에 위첨자로 그 승수를 적잖아요. 익스포넨트를 적잖아요. x가 주어인 준단항 연산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친구들, 위층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큰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표에 같은 줄에 있는 연산자들, 예를 들면 더하기랑 빼기, 예를 들면 3 더하기 5 빼기 7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 칩시다. 여럿이 중첩이 돼 있을 때 반드시 왼쪽 작은 수식들을 먼저 조합하도록 돼 있어요. 요건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식 3 더하기 5 빼기 7은 항상 3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빼기 7을 하도록. 그래서 괄호가 3 더하기 5에 묶여 있는 것처럼 간주가 돼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 적으니까 평소에 적는 순서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방금 전 봤던 표 전부 다 외우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못 외웁니다. 사실 이거 동네마다 조금씩 달라요. C랑 파이썬이랑 좀 달라요. 그렇긴 한데 방금 살펴봤던 몇 가지 규칙들은 지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항이 먼저다, 곱셈이 먼저다. 그다음에 그룹 크게 세 그룹 자주 쓰는 그룹이 있는데 산술, 비트, 논리 순서로 돼 있다. 그다음에 똑같은 층에 살고 있을 때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일단 좌에서 우 순서대로 간다는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요거 지금 강조 드리면 우리 중에 고인물 친구들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미 막 앱스토어 같은데 앱 올리면서 열심히 광고 수익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자, 파이썬 동네에서 요 우리가 늘 적는 템포는 2 엔터 쳤을 때부터 적는 요 는은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쟤는 연산자가 아닙니다. 그럼 쟤는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 는은 여러 문장들 중에 할당문이라는 걸 적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쳐야 되는 일종의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기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if문을 적고 싶다라고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if 두 글자 적고 스타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if문을 적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걷다 대신에 while 적었다. 내가 다른 내용 아무리 잘 적어놨다 하더라도 걔는 while문이지 절대로 if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는을 적어야지 할당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좀 파이썬 3.8 시즌에 요 맨 밑에 이렇게 콜론는이라는 연산자를 마련해 놨어요. 이 표 맨 밑에 깔려 있고 이 친구가 지금 assignment expression이라고 지금 소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당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assignment statement인데 저렇게 다른 동네의 는 연산자에 준하는 콜론 는 연산자를 3.8에 도입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파이썬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이썬 3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는 좀 저게 노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원래 는이 있었고 파이썬 동네에서 저렇게 는을 연산자가 아닌 문장 적는 방법으로서 별도의 문장으로서 빼놓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추가됐고 저건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는은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전 표에도 는은 없었습니다.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대충 소개가 끝났고 약간 시간을 내서 표에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밑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인 연산자 마음에 든다 하면 얘를 클릭하면 지금 방금 전에 6.17 소단원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인 연산자로 묶은 수식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소단원으로 점프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적혀있는 거 구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다음에 좀 내려오면 이제 다시 6-17로 내려와서 다른 연산자 구경해 보고 등등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쟤네들 연산자니까 이런저런 수식 적어가면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인터랙티브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와이스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지금은 무시하셔도 좋아요.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스킵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중에 람다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await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은 일종의 끝판왕이에요. 절대 이번 학기에 저거 납득할 수 없으니까 건드리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구경해 보시고 약간 시간 투자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몇 가지 연산자들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질문 받습니다.
연산자 궁금한 거 있다. 2개 받고 넘어갈게요. 네. 아니 그거는 잠깐만 이거는 어려우니까 끝판왕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저 친구는 뭐냐면 우리 지금 과제 넘버1 생각해 봅시다. 과제 넘버1 제가 적은 코드 내용 보시면 함수 정의 우리 배웠잖아요. 함수 정의는 파이썬에서 문장의 일종입니다. 근데 함수 정의 내용물로 문장을 적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따라서 함수 정의 내용물로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어요. 파이썬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동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닌 동네는 그 동네도 여전히 함수 정의 내용물은 문장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함수 정의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 정의의 내용물로 적을 수 없어요. 그런 동네에서 굳이 그 코드 덩어리를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적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게 이 람다 어쩌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씀드리면 파이썬 동네에선 저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수 정의를 적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와 같은 식으로 적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게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함수를 하나씩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 그걸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함수 정의를 실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함수 정의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나한테 주는 함수 한번 우리 at 해서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때그때마다 메모리 위에 완전 다른 위치에 있는 game 1입니다. game 2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그때그때마다 함수 내용물을 새로 만들어요. 를 함수 정의 실행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동네가 많아요. 그런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게 저 람다 어쩌고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 수학에서 출발했습니다. 람다, 대수, 뭐 알지브라 막 그런 거 나올 거예요. 배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 코드 덩어리를 수식 스케일로 적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 람다 키워드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사실상 파이썬 동네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수 정의 적으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하고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함수 출식 괄호 안에다가 코드 덩어리 밀어놓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적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복잡한 코드 작성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요. 코드 덩어리를 수식 스케일로 새로 도입하고 싶다 할 때 적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다른 질문 궁금한 거 있습니까? 하나만 더 받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꺽쇠 2개? 꺽쇠 2개는 얘는 쉬프트라고 돼 있잖아요. 쉬프트가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제 여러분 알바 같은 거 하면 이제 쉬프트라는 얘기 대신에 뭐 근무 교대 그런 얘기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리 체인지 같은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 체인지를 다만 얘는 시프트라고 적혀있긴 한데 얘는 다른 비트 어쩌고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비트가 뭔지는 알고 있죠 다들?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 전자를 갖고 전자 부품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0 또는 1, true 또는 false를 가지고 다루는 친구인데 그 true 또는 false를 하나를 다룰 수 있다를 1비트라고 불러요. 따라서 8비트다. true, false를 서로 독립적인 8개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비트면 경우의 수를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8비트면 2의 8승에서 256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고 그 8비트를 1바이트라고 불러요. 이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스크롤 쭉 올려보시면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거 표준 환경 기준으로는 얘는 64비트용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는 친구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비트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비트를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우리 그 헬로 5글자 적혀 있는 거 메모리 탭에서 구경했을 때 이런 식으로 16진수 기준으로 2자리씩 끊어서 읽었더니 68, 65, 60, 60, 6F 이런 식으로 읽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16진수 생각해보면 16진수는 경우의 수가 16이란 얘기잖아요. 한 자릿수당. 따라서 그걸 비트로 치면 4비트가 됩니다. 왜냐? 2의 4승이 16이니까요. 따라서 16진수로 2자리면 2진수로 8자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16진수 2자리를 1바이트로 읽는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헥스 한 다음에 16 하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bin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16이라는 10진수
값에 대한 이진수 표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은 1000이에요. 따라서 4비트로 표현한 최대 숫자인 15를 이제 1111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8비트로 표현 가능한 최대 숫자인 255를 이제 8개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비트 1바이트다라면 00000000부터 111111 10진수로 255까지 따라서 256까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를 왼쪽으로 3만큼 시프트해 준 결과에 대한 이진수 표현을 보고 싶어 하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에 0이 붙은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얘는 구체적으로 뭘 한 거냐? 255 시프트 3 한 거는 사실은 곱하기 2에 3승을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비트 단위로 시프트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비트 단위로 다루는 친구고 비트 단위로 자릿수를 올린다. 자, 10진수에서 3을 30으로 바꾸는 건 10배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진수에서 0을 뒤에다 3개를 붙여줘 같은 느낌인 겁니다. 왼쪽 시프트는 그래요. 그럼 이제 뒤에 000 3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이진수의 동네니까 10의 3승을 곱하는 게 아니라 2의 3승을 곱해서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시프트 같은 경우는 원래 1이 8개였는데 오른쪽으로 3만큼 해주면 이제 아래 자릿수는 증발해버리고 원래 큰 자릿수에 해당했던 1 5개만 남아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에 몇 승을 곱할 거냐랑 사실상 동치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컴퓨터는 이진수를 써서 전자 부품을 써서 각각의 숫자를 실제 메모리 칩에다 담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시프트 연산자를 써서 달리 말하면 이진수 체계를 써서 숫자를 계산을 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파이썬 3에서는 뭘 쓰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뭐 나온 김에 보면 예를 들면 자, 요 표현을 우리도 적을 수 있어요. 이진수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1111 그다음에 방금 봤던 비트와이스 엔드 연산자를 써서 1111 해서 붙이면 얘는 1111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1100 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다 1100 하고 여기다 1010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방금 말했던 그 곱셈을 비트 단위로 해주는 거예요. 비트와이스 엔드 연산자는 각각의 비트 자리에 양쪽이 다 1이면 그 자릿수는 1이 됩니다. 한쪽이라도 0이면 그 자릿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00 곱하기 1010을 했더니 그 가장 큰 자릿수는 양쪽이 다 1이잖아요. 따라서 결과가 1이에요. 다른 애들은 10, 01, 00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스 엔드는 요렇고 비트와이스 OR는 요렇고 얘는 그 키보드의 원 기호를 쉬프트 해갖고 하면 바를 쓸 수 있어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얘는 1110이 나올 거고 양쪽이 다 0일 때만 0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XOR 연산자는 보통 컴퓨터 동네에서 이걸 쓰는데 파이썬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요. 근본이에요. 그래서 XOR 연산자는 이렇게 XOR 수식 구성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 다 1이면 0이 돼요. 그래서 0110이 떴습니다. 그렇긴 한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한테 표기하기로는 그냥 110이라고 적으셔도 똑같이 적으실 수 있어요와 같이 str 형식값을 주신 걸 내려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그냥 요거 설명하다가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이니까 뭐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인 연산자 있잖아요. 인 연산자 같은 경우는 3인 357 같은 느낌으로 인은 장소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true가 뜹니다. 그 다음에 357이 들어있는 리스트 안에 3이 들어있냐 마이너스 3이 들어있냐라 물어보면 이때는 당연히 우리한테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s 같은 경우는 is는 뭡니까? 비동사죠. 얘는 그죠? 영어에. 그래서 비동사 말 그대로 존재 그 자체를 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3은 3인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은 3인가 물어보면 그러하다라고 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이 5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개소리하고 앉았네라고 우리한테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s 연산자는 의미 관점에서는 마치 넣는 연산자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일단 int는 그런 것 같고 안녕이랑 안녕이 같냐 물어봤을 때 이때도 일단 true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list 같은 것도 동치냐라고 묻는 동등하냐라고 묻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항, 우항 계산했더니 동일한 형식 나왔어요. 길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칸에 담겨있는 id 값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true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좌항을 쓰든 우항을 쓰든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N1으로 갈게요. N1은 357, 그 다음에 이거 복붙해서 N2는 357 같은 느낌으로 하고 우리가 N1이랑 N2랑 사실상 똑같이 쓸 수 있냐 물어보면 우리한테 tru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N1이 곧 N2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false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점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사실은 이름 사전에 N1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이랑 N2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이 서로 다릅니다. 그 말은 메모리 위에 지금 최소한 리스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가 2칸이 있는 겁니다. 각각이 길이가 3이고 각각이 357, ID 357 담겨 있는 것까진 맞아요. 그렇긴 한데 여전히 이름 사전에 N1 자리, N2 자리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N1의 0번째에 있는 걸 3.001로 바꾸겠다 하면 N1은 바뀌어요. 왜냐 N1을 붙잡고 바꿨으니까요. 근데 N2는 여전히 357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걔네 둘은 서로 다른 리스트를 쓰기 위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ID 값이 서로 다르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모리 위에는 서로 다른 리스트 2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부터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is를 썼을 때 false가 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N1 넣는 N2를 해도 false가 뜨겠죠. 왜냐? 지금은 둘이 동치가 아니니까요. 0번째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이 서로 다르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N1은 N2를 한다. 그러면 N1 하면 357 나오고 N2 나오면 357 나오는 게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N1 is N2냐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true가 뜬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N1은 N2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름 사전에 N2 오른쪽에 있었던 ID 값을 N1 오른쪽에다 옮겨 적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N1을 써서 나오는 리스트나 N2를 써서 나오는 리스트가 완전히 똑같은 리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ID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N1을 붙잡고 0번째 칸을 바꿨을 때 N1도 바뀌고 N2도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ID 값을 갖고 메모리 위에는 동일한 리스트를 구경하는 거고 지금 거기다가 3 대신에 3.001을 담은 거니까 N1을 써서 구경하든 N2를 써서 구경하든 서로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is 연산자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저거까지는 굳이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는으로 카바를 쳐서도 무방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거 말고 뭐 궁금한 거 뭐 특별히 없겠죠? 그래, 요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산술 연산자임에도 불구하고 단항 더하기 연산자보다 이항 곱하기 연산자가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x는 뭐 3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적어본 적 수학 시간에 많이 있잖아요. 이따 한시에 이런 거 적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표현에서 a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x제곱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x를 하고 제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제곱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가 더 위층에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하면 얘는 우리한테 마이너스 9라고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계산했었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9가 떴겠죠. 근데 대부분 상황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적혀있다면 수학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제곱을 하고 부호를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도 곱하기 연산자를 저렇게 단항 더하기 빼기보다도 더 앞에 위층에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방금 전 점 연산자라든가 동등한 의미로 본다면 쟤는 사실상 준단항 연산자 x가 주어고 2가 서브에 해당하는 느낌의 수식을 적기 위한 연산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방금 살펴본 친구들은 전부 다 연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더 큰 수식을 적고 싶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연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단항 먼저, 곱셈 먼저, 산술 비트 논리,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같은 것들은 뭐 지금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편하긴 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 프로젝트
GUI 프로그램 만들고 하다 보면 체득될 내용이니까 뭐 굳이 외우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지금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 해놓고 이상한 짓으로 지금 1시간 반을 카바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엔 이제 일단 첫 번째를 먼저 소개하고 두 번째는 제 기억에 맞던 별표를 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여러분 지금 배고픕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딱 요 슬라이드 별 안 친 것까지만 하고 요 별표 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일단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더하기가 여러 층에 걸쳐서 살고 있었어요. 어떤 곳에는 이항 덧셈 연산자랍시고 있었고 어떤 곳에는 단항 부호를 안 바꾸는 연산자랍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호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 방법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똑같아도 그 더하기 주변에 왼쪽 오른쪽에 어떤 글자들을 어떻게 적어 넣냐에 따라 쉽게 말하면 일종의 문맥, 컨텍스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연산자로 얼마든지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 중에는 소괄호랑 대괄호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대괄호는 리스트 형식 값 튀어나오게 할 만한 수식 적는 용도로 쓸 수 있고 대괄호 수식 자체를 적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넘버스 대괄호 0, 대괄호 닫고 그러지 않고 맨 땅에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 걔는 새로운 리스트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 됩니다. 괄호 열고 닫고도 비슷해요. 그냥 맨 땅에 괄호 열고 닫고 하면 걔는 그 말 그대로 수식을 묻겠다는 뜻이에요. 3 더하기 5를 먼저 하겠다 하면 괄호 열고 3 더하기 5 괄호 닫고 곱하기 8 같은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갑자기 프린트라는 이름 튀어나오고 괄호를 연다? 그럼 이제 거기는 함수 출식을 구성하겠다는 뜻이에요. 먼저 계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덧셈을 하는 게 목표다. 3이랑 5를 더하는 게 목표다. 우리 2주차 때 해본 거죠. 3 더하기 5라고 적고 싶었는데 실수로 3을 빼먹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아, 저 사람 3 빼먹었네. 내가 대신 적어줘야지 하고 엔터 쳤을 때 8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적혀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슬프게도 3 더하기까지만 적고 엔터를 쳤을 때는 오류를 냅니다. 근데 3을 빼먹고 더하기 5까지만 적고 엔터키 쳤을 때는 그런 때는 오류를 내지 않아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항 덧셈 연산자로 치는 게 아니라 단항 덧셈 연산자로 얼마든지 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빨간색 오류 메시지 나면 갑자기 정신이 빡 들어서 아, 내가 지금 코드 잘못 짰구나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오류가 나지 않은 채로 막 이상한 값이 넘버, 리절트, 초이스 막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타가 발생하면 절대로 컴퓨터가 고쳐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꼭 주의해서 저렇게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연산자일수록 더더욱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타겟책은 우리 지금 예시 코드라든가 해서 꾸준히 지금 3 더하기 5 적을 때 띄어쓰기를 중간중간 껴넣어 갖고 적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적을 때는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를 안에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오른쪽에 띄어쓰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적절한 수식이 없다. 아, 그러면 내가 수식 하나 빼먹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눈으로 구분하기에 좀 더 편한 형태로 수식을 적으실 수 있을 테니까 요거는 조금 미리 습관을 들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막 길게 위아래로 길게 좌우로 넓게 적는다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욕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띄어쓰기는 충분하게 중간중간 수식 적을 때 중간중간 채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지 해두고 여기다 표시해두고 이 뒤에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일찍 끝내드리는데 여러분 미적 점수 잘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적 점수는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공부 안 해두시면 그 점수조차도 못 받게 된다는 거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